박상철 어르신은 75세가 되던 해에 아내를 떠나보냈습니다. 50년 넘게 함께한 사람이었기에 빈자리가 너무 컸습니다. 처음에는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가족들이 오가며 위로를 건네면서 조금은 견딜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안은 적막했고 혼자 밥을 먹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별다른 할 일이 없었습니다. TV를 켜도 무슨 말인지 어려웠고 신문을 펼쳐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열어봐도 연락할 사람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길고 지루하게 흘러갔습니다. 예전에는 시간 없어서 바쁘게 살았는데 지금은 시간이 너무 많아져 버린 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이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했던 술자리, 가족들과 떠난 여행, 동네에서 인정받으며 지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지금 왜 이렇게 변했을까? 그날 이후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내 삶을 바꿀 수 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계속 말하다 보니 어느새 그 말이 익숙해졌습니다. 집안에만 있던 습관을 버리고 가까운 공원을 산책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다리가 무겁고 바람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괜히 나가서 혼자 걷는 게 어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자 몸이 가벼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걷다 보니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데 옆자리에서 한 노인이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은 뭐 하면서 지내세요? 그냥 집에만 있죠. 나는 스마트폰 배우러 다녀요. 요즘 유튜브가 그렇게 재밌다니까. 상철 어르신은 피식 웃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배운다고? 자식들이 몇 번 알려주려 했지만 어렵기만 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스마트폰 강좌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화면을 터치하는 것도 서툴렀습니다. 손가락이 생각처럼 움직이지 않았고 실수할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강사님이 친절하게 하나씩 알려줬습니다. 어르신, 이 버튼을 누르면 카카오톡이 열려요. 카카오톡을 배우고 가족들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되자 신기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딸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잘 지내냐? 요즘 바쁘지? 평소엔 연락이 오길 기다렸지만 먼저 보내보니 의외로 답장이 빨리 왔습니다. 아빠, 웬일이야? 스마트폰 배웠어? 그날 이후 딸이 먼저 안부를 묻기도 했습니다. 자식들이 바빠서 연락이 뜸한 게 아니라 자신도 먼저 다가가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강사님이 유튜브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유튜브 들어가 보셨어요? 여기서 궁금한 거 다 찾아볼 수 있어요. 호기심이 생긴 상철 어르신은 유튜브를 열어봤습니다. 처음엔 뭐가 뭔지 몰라 헤맸지만 강사님의 도움을 받아 옛날 노래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반가운 얼굴이 나왔습니다. 젊은 시절 즐겨 들었던 가수의 무대였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터치하자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아, 이 노래 옛날 생각나네. 그날 이후 상철 어르신은 유튜브에서 옛날 노래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상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요리법을 검색해 보니 김치찌개 끓이는 법부터 제육볶음 레시피까지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내가 해주던 음식이었는데 직접 따라해 보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우연히 건강 운동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노인을 위한 간단한 스트레칭이라는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따라 해보니 온몸이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거 매일 해봐야겠는데? 유튜브는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몰랐던 것들을 배우고 세상과 연결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마트에서 계산을 하다가 젊은 직원이 실수로 거스름돈을 잘못 줬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불평부터 했겠지만 그냥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금 틀렸네. 천천히 다시 한번 계산해봐요. 직원이 당황하며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요즘 정신이 없어서. 괜찮아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 나도 스마트폰 처음 배울 때 버튼 잘못 눌러서 엉뚱한 사람한테 전화한 적 있어요. 직원이 깜짝 놀라며 웃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스마트폰 배우세요? 그럼 요즘은 유튜브도 보고 궁금한 것도 다 찾아봐요. 나보다 더 바쁜 사람들만 스마트폰 쓰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와, 대단하시네요. 저희 엄마도 스마트폰 어려워하시는데 할아버지처럼 배우시면 좋겠어요. 그날 이후 마트에 갈 때마다 그 직원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주고받게 됐습니다. 어느 날 스마트폰 강좌를 진행하는 선생님이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이제는 다른 분들에게 가르쳐 보시는 건 어때요? 상철 어르신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남을 가르칠 수 있을까? 아직도 헷갈리는 게 많은데 남을 가르친다는 게 가능할까 싶었습니다. 아니, 나는 이제 겨우 쓰기 시작한 정도인데요. 그렇지 않아요. 어르신은 처음 배우셨을 때 어떤 점이 어려웠는지 잘 아시잖아요. 그걸 다른 분들에게 알려주면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생각해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자신도 처음엔 카카오톡 버튼 하나 찾는 게 어려웠고 사진 보내는 법을 몰라 애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배우고 나니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디인지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강사님이 일부러 상철 어르신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오늘은 카카오톡에서 사진 보내는 법을 배울 건데요. 박 어르신, 혹시 지난번에 배우신 거 기억나세요? 갑자기 지목을 당하니 긴장이 됐지만 천천히 기억을 되짚어 봤습니다. 먼저 카톡 창을 열고 글자판 위에 더하기 버튼을 누른 다음 사진 아이콘을 누르면 되죠. 맞아요. 그럼 사진을 선택하고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전송 버튼을 누르면 돼요. 강사님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자, 이제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옆자리에 앉은 어르신이 스마트폰을 들고 어리둥절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요. 사진이 이렇게 나오죠? 그 중에서 고르고 이걸 누르면 전송이 돼요. 아이고, 그렇구먼. 맨날 손자가 해주길 기다렸는데 이젠 나도 할 수 있겠네.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에게 설명을 해주다 보니 점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강사님도 상철 어르신을 믿고 더 자주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느 날 한 어르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거 문자 보내는 거랑 카톡 보내는 거랑 뭐가 다른 거예요? 예전에 상철 어르신이었다면 막막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문자는 돈이 들지만 카톡은 인터넷만 연결되면 공짜예요. 그래서 요즘은 다들 카톡을 많이 쓰죠. 오, 그렇구먼. 그럼 나도 이제 문자보다 카톡을 써야겠어.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상철 어르신은 동네에서 스마트폰 박사로 불리게 됐습니다. 경로당에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보내다가 막히면 다들 상철 어르신을 찾았습니다. 이거 동영상 보는 방법 좀 가르쳐줘요. 나 손주한테 이모티콘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자식들에게 물어보기도 민망했을 텐데 이제는 당당하게 내가 배운 걸
남에게 알려줄 수 있다는 기쁨이 생겼습니다.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고 고맙다는 말을 들으면서 오랜만에 살아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가 자신을 필요로 하고 배운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 상철 어르신을 더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 달라진 점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돈을 모으기만 했습니다. 혹시 모르니 아껴야 한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은퇴 후에도 돈을 쓰기보다는 쌓아두는 것이 더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모아둔 돈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돈을 남겨둔다고 해서 결국 내 것이 되는 걸까? 어느 날 동네 시장에서 평소에 좋아하던 생선을 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괜히 사서 뭐하나 하며 지나쳤겠지만 이번엔 망설이다가 한 마리를 샀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직접 요리를 해 먹었습니다. 따뜻한 밥과 갓 구운 생선을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입안에 퍼지는 감칠맛이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걸 왜 그동안 나를 위해 사 먹지 않았을까? 그날 이후 작은 사치를 부려보기로 했습니다. 시장에 갈 때면 좋아하는 반찬을 하나씩 더 샀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딸에게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생선 사와서 구워 먹었다. 딸에게서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우와, 맛있겠다. 아빠 요즘 요리도 하시네. 그렇게 딸과 나누는 대화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유튜브에서 공연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 아내와 함께 보러 갔던 가수의 무대였습니다. 노래를 듣다 보니 예전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한번 직접 가서 보면 어떨까? 처음엔 혼자 공연을 보러 가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표를 예매했습니다. 그날 공연장에서 오랜만에 느껴지는 설렘이 있었습니다. 조명이 켜지고 무대 위 가수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런 순간을 내가 스스로에게 선물할 수 있다니. 공연이 끝난 후 그는 생각했습니다. 돈이란 건 결국 쓰라고 있는 거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늙어 보인다고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달라 보였습니다. 살아온 세월이 담긴 얼굴이었고 그 안에는 여전히 빛나는 눈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끼기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해 쓰는 인생을 살겠다. 그렇게 상철 어르신은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위해 쓰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상철 어르신은 80세가 넘었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80세에도 행복할 수 있을까? 이제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80세가 넘어도 행복하고 존경받는 삶을 살려면 삶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상철 어르신은 작은 변화를 시작하면서 삶이 달라졌고 그 변화가 쌓이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깊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고 그것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행복하고 존경받는 삶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8가지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익숙한 것만 고집하면 점점 세상과 멀어집니다. 상철 어르신도 처음엔 스마트폰을 배우는 게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도전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자세는 기술 습득이 아니라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문을 여는 일입니다. 둘째,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사람들은 혼자보다는 함께할 때 더 행복합니다. 경로당에 나가거나 새로운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누군가 다가오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스스로 말을 걸고 관심을 표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셋째, 배움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살면서 배움은 끝이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유튜브를 통해 요리를 배우고 건강을 관리하며 가끔은 여행도 다니면서 상철 어르신은 삶의 활력을 찾았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할 때마다 삶이 더욱 즐거워집니다. 넷째, 말을 따뜻하게 해야 합니다. 말을 예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철 어르신은 마트에서 실수한 직원에게 따뜻하게 말했고 그 덕분에 젊은 직원과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상을 바꾸고 관계를 이어줍니다. 작은 실수를 이해하고 따뜻하게 말하면 주변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호감을 갖게 됩니다. 다섯째, 돈을 현명하게 써야 합니다. 돈을 쓰는 방식도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상철 어르신은 처음엔 아끼는 것만이 정답이라 생각했지만 자신을 위해 돈을 쓰면서 삶이 더 즐거워졌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음식을 사 먹고 공연을 보러 가면서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꼭 큰 돈을 써야 하는 건 아닙니다. 진짜 좋아하는 것에 돈을 쓰면 그 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여섯째, 몸을 건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운동을 하고 영양을 신경 쓰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 몸도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건강한 몸이 있어야 더 오랫동안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일곱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한 일을 떠올리면 마음이 더 편안해집니다. 상철 어르신도 작은 것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서 점점 더 긍정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불평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주변 사람들도 더 좋은 에너지를 느끼게 됩니다. 여덟째,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80세가 넘었다고 해서 늦은 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하면 삶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철 어르신처럼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배움을 이어가고 자신을 위한 시간도 가지면 나이와 상관없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행복과 존경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면 어떨까요?